자, 처음부터 레디 액션. 레디 액션. 거라서 뭔가 진짜 세부적인 뉴스 내용을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자면, 그리고 뉴스는 점차 적정 개수를 맞춰 나갈 예정인데요. 일단 오늘은 10가지로 뉴스 들고 왔습니다. 정확히는 총 12개 뉴스가 기다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영자신문이라고 하시면은 대부분 이제 두 가지 생각하실 텐데요. 맞아요. 미국 뉴스 그리고 영국 뉴스 이렇게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뉴스 6가지, 영국 뉴스 6가지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참고로 뉴스를 들고 온 출처도 이제 제가 작성을 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타임! 제 발음 구립니다. 영문 학과니까 발음이 좋겠지? 면접할 때 영어 발음 면접 안 합니다. 예? 영국 신문이면 영국 발음으로 읽어주시나요? 영국 발음 할 줄 모릅니다. 영국 신문은 영국식 영어 발음으로 읽어주시는 거죠? 바로 예측했죠? 이런 질문 나올 거 예측했죠? 그냥 예측해가지고 미리 준비해놨죠? 대답? 못합니다. 제가 할 줄 아는 영국식 발음은 헐마니, 샤조, 와타 이런 거밖에 못합니다. 그럼 스페인어도 해주시나요? 영자신문 읽겠다고 했는데 스페인어를 왜 해달라는 겁니까? 스페인어가 영어입니까? 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의 차이점에 대하여도 설명해 주시나요? 저 신문 읽는다고 했거든요. 영국 영어랑 미국 영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안 할 거거든요. 참나. 왜 호주 뉴스는 안 하나요? 차별하나요? 무슨 소리예요? 미국의 저명한 신문 기사 몇 개, 영국의 저명한 신문 기사 몇 개 이렇게 들고 왔다는 거죠. 야, 무슨 그러면은 지금 당장 아침 뉴스 하는 버티버분들한테 찾아가서 말해. 왜 경기 뉴스는 설명 안 해주시나요? 왜 안산 뉴스는 설명 안 해주시나요? 지금 서울에서 일어나는 소식만 대한민국 소식이다 이겁니까? 이러면서 반박해 빨리. 알았어? 나한테만 이러지 말고 그거 가서 그저그저 뭐라 해. 왜 나한테만 그래? 인도식 영어를 제가 어떻게 해요? 인도 가보지도 않았어요. 오, 맞네는 뭐가 맞네요. 틀려 완전 틀려. 다른 나라 뉴스는 저명하지 못한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공신력이 제일 높고 한국에서 인지도가 높은 곳에서 들고 왔다 이겁니다. 자, 각설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금 큰가요, 여러분? 이 정도 부금 크게 하려 그러는데 괜찮나요? 채팅을 기다리는 중. 오케이. 자! 2024년 5월 4일 2주의 해외 뉴스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옥수예요. 원래 좌측 상단에 로고를 넣을까 아니면은 뭘 넣을까 고민을 좀 했는데요. 채팅창 넣으려고 로고는 뺐어요. 과감하게. 감사하고요.
벙커님 이쁘신데 뉴스 복장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기다려주세요. 자, 다시 차려입고 왔습니다. 여보, 옷까지 지적해! 서운하다, 서운해. 서운하다, 서운해. 옷 입는 속도가 빠르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냐고요? 입을 옷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진짜 2024년 5월 4일 2주의 해외 뉴스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뉴스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관련 기사가 많은 신문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뉴욕타임즈의 기사 들고 왔습니다. 에이, 잠깐만. 나 지금부터 영어 할 건데 내 발음 가지고 놀리지 마, 알았지? 나 지금부터 영어 할 건데 내 발음 가지고 놀리지 마. 나도 내 발음 구린 거 알아, 알았지? 놀리지 마. 진짜. 자음을 읽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A new and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웃지 말라고! 웃지 마! 잠깐만, 웃을 시간 드릴게요. 여러분, 빨리 웃으세요. 빨리 웃으세요. 웃을 시간 드릴 테니까 지금 동안 웃으시라고요.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진짜 짜증나. 진짜 짜증나. 크크크크크크크크. 됐어. 38분까지만 웃고 이제 시작할 거야. 알겠지? 38분 이후에도 웃으면 진짜 혼내겠습니다.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장난해? 괴롭혀! 기껏 컨텐츠 준비해왔잖아! 니들이 반했잖아! 니들이 해달라고 했잖아! 니들이 컨텐츠 하고 해주면 좋겠다고 했잖아! 크크크크크크크크크. 저도 시작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웃어가지고 시작을 못하고 있어요. 크크크크크크크크. 누가 웃었답니까? 진지하게 하고 싶은데 못하겠잖아. 크크. 이제 제대로 성의껏 웃지도 않아, 이제는. 웃을 생각 없었는데 웃지 말라고 하니 이상하게 웃음이. 진짜 너무해. 뭐야 이거는. 기다려봐 몰입할게. 옥슈가 방접한다는 생각하는 중. 그거 몰입이 아니라 좀 슬프지 않아요? 진지잡 SWA. 진지 잡수아. 아이고 다른 언니 스크롤 동안 일단 구독 감사합니다. 와 뉴스 수신료 달달하다. 내가 시작합시다. 해외 뉴스 구독 전문 보려고 구독하느라 오늘 돈을 2만원 정도 썼는데 2만원 번 거 같네요. 이 정도면 아주 좋고. 예. 나 이제 진짜 할 겁니다. 자 이제 진짜 시작할게요. 수신료에 같이 슈비에스. 진짜 할 겁니다 이제. 자 채팅 후원 TTS 좀 줄여둘게요.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뉴욕타임즈 뉴스 기사인데요. A UN report says rebuilding all the homes destroyed in Gaza could take 80 years. 사진 첨부해서 보여드릴게요. UN 보고서에 따르면 가자 지구에서 파괴된 모든 집을 재건하는 데는 80년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The projection didn't take into account the time it would take to repair the homes that were damaged but not destroyed. 이 예측에서는 피해를 입었지만 파괴되지 않은 주택을 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네, 구체적인 기사 내용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공세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 2014년과 2021년 가자지구 전쟁 후와 비슷한 속도로 재건이 된다면 현재까지 부서진 정황을 봤을 때 온전한 가자지구의 재건은 다음 세기까지 걸릴 수 있다고 목요일에 UN 보고서가 밝혔습니다. UN 보고서는 팔레스타인 중앙통계국 자료를 인용해서 지난 4월 15일 현재 가자지구에서 약 37만 채의 가옥이 파손됐으며 이 가운데 7만 9천 채가 파괴됐다고 밝혔는데요. UN 개발계획과 UN 서아시아 경제사회위원회 보고서에 있는 예측에 따르면 파괴된 집들이 이전의 두 전쟁 후와 같은 속도로 재건된다면 연간 평균 992년이 걸릴 거라는 거죠. 퍼킹 롯데 PLZ 리빌딩 퍼스트. 그게 무슨 소리지? 네. 보고서에서는 또한 전쟁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미치는 사회 경제적 영향을 자세히 설명하고 학교와 병원을 포함한 공공 인프라를 대체하기 위해서 흔한 롯데 팬이네요. 가자지구의 파괴 수준은 1948년 이후 재건에 필요한 지원이 볼 수 없는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기에 도청 장치가 있습니다. 쳤나봐. 아 잠깐만 나 영어 신문이라서 놓쳤잖아. 어디까지 읽었는지. 아 기다려봐. 아 여러분 방해하지 마세요. 저 실시간 번역 중이란 말이에요. 잠깐만. 이스라엘이 2021년 전쟁 후보다 이 전쟁 후 가자지구에 5배나 많은 건설 자재를 허용하더라도 파괴된 모든 주택을 재건하는 데에는 2040년까지 여전히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겁니다. 이 예측이 아주 충격적인 이유는 손상되었지만 파괴되지 않은 수십만 채의 집을 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가자지구를 재건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전투가 계속되는 날마다 지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유엔군 총국장인 압달라 알 다르다리가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일종의 정상이 정착되기 전에 임시 대피소를 짓고 결국 집을 재건할 수 있도록 약 3,700만 톤의 잔해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셨나요? 가자지구에서 피해가 아주 심각하대요. 지금 당장 여기 보이는 사진도 가자지구의 극히 일부를 들고 왔는데요. 저는 전쟁이 아주 심각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전쟁 때문에 파괴된 부서진 거를 다시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파괴된 것들을 전부 다 재건하려면은 1000년이 걸린다는, 거의 약 1000년이 걸린다는 얘기를 듣고 약간 많이 충격을 받았거든요. 여러분들은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1000년? 재건할 수 있을까? 전쟁이 끝나긴 끝날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어느 한쪽이 이기기 전까지 절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야. 1000년이 가도 저 죄송한데 저희 아주 신성한 해외 뉴스 읽기 하고 있거든요. 해외 뉴스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대체 왜 자꾸 이런 한국적인 내용이 오는 건지 이해할 수 없거든요. 한강의 기적이 50년이 안 걸렸다. 그런가? 그래. 나 참. 그래요. 그러면 다음 소식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깐만, 가기 전에 해외 뉴스 보는 거 학교에서 내준 무슨 과제 같은 건가요? 겠냐? 이런 과제를 왜 내줘? 학교가. 다음 소식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본이 없는 이상 천년이 아니라 만년도 힘들죠. 전쟁은 사라져야 합니다. 맞는 말이야. 아 잠깐만. 자 초보 이슈. 자 첫 번째 소식 다시 끌고 와서 첫 번째 소식에서 제가 안 보여드린 게 있나요? 아 영단어 주요 표현입니다. 영단어 주요 표현입니다. 자, 첫 번째 소식에서 주요 표현은 rebuilding이란 단어인데요. rebuilding은 rebuild라는 동사의 명사 형태고요. 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뉴스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뉴스고요. Israel's offensive is destroying Gaza's ability to grow its own food. 이스라엘의 공격은 가자 지구의 자체 식량 재배 능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More than 6 months into Israel's invasion of Gaza, the Strip's ability to produce food and clean water has been severely hampered.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침공한 지 6개월이 넘은 지금 이 지역의 식량과 깨끗한 물 생산 능력은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 사진이 2023년도의 가자 지구고요. 오른쪽 사진이 2024년도의 가자 지구입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왼쪽 사진을 보시면 나무가 엄청 울창하게 많잖아요. 근데 오른쪽 사진 보면 나무가 거의 없죠. 그리고 웬만한 것들이 거의 다 파괴가 되어서 거의 황폐화됐다, 사막화되었다라고 보아도 무방한 상황인데요. 자세하게 뉴스 내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이 가자 지구의 농장과 가수원을 파괴했습니다. 공습 피해를 입지 않은 남부 가자 지구의 경우 농부들이 안전을 위해 그곳을 떠나서 버려진 농작물이 시들고 소들이 죽도록 방치되고 있고요. 전쟁 전에도 2007년 하마스가 정권을 잡은 이후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엄벌적 봉쇄 때문에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로부터 모든 국경 통과를 통제했고 이에 제한된 전기와 물 공급, 그네의 더 깊은 어업 해역에 대한 접근 금지, 그리고 상품의 수출입을 제한받아 왔는데요. 이에 약 20년 동안 가자 지구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능력은 오로지 농업과 어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산업으로 먹고 살았다 이거예요. 윙크해달라고? 뭐야? 나도 어디까지 이건지 까먹었어. 유엔의 위성센터인 UNOSAT에 따르면 전쟁 전 가자지구 전체 국토 면적의 거의 절반을 농업이 차지했었는데 현재 그 농경재의 45%가 훼손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제인도법에 따르면 분쟁에 휘말린 민간인은 교전 당사자가 식량이나 물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법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파괴가 적법하지 않다라는 의미인데요. 위성사진 분석가이자 켄트 주립대 조교수인 허이는 위성사진 분석 결과 4월 3일 현재 가자지구 내의 올리브나무와 과일나무의 절반 가까이가 손상되거나 파괴됐으며 7,000개의 온실 중 거의 4분의 1이 파괴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면서 이러한 가자지구 북부 손실은 71%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쟁이 악화되면서 가자지구 일부 지역은 물 공급 인프라의 상당 부분을 잃었는데요. 북부 가자지구에서는 50%, 중부 가자지구에서는 54%, 칸 유니스에서는 50%, 라파에서는 33%가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피해를 되돌리려면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고 하네요. 앞선 뉴스 기사랑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가자지구가 전쟁의 피해를 앓고 있는데 건물들이 재건되는 데는 수백 년 993년 걸린다고 했죠. 근데 여기에 있는 황폐화된 이런 땅들이 다시 복구되려면 수십 년이 걸린다고 하죠. 그러면 진짜 정말 다음 세기에 가자지구가 멀쩡해지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전쟁이 지금 당장 끝나야
다음 세기에 가자지구가 멀쩡해지는 거니까요.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글쎄요, 이거는 그냥 수십 년이라고만 나와 있고 정확한 예측 연도는 나와 있지 않네요. 아무래도 식물 이야기라 그런가? 다음 세기에 가자지구란 곳은 없을 거라고? 땅 이름인데? 땅 이름인데? 그 말인즉슨 미사일이라도 날라와가지고 땅이 그냥 아예 없어진다 이거니? 아, 이스라엘로 편입돼서 가자지구라는 이름이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럴 수도. 오자지구. 오자지구는 뭐죠? 뭐 무슨 기준으로 만든 이름이죠? 모르겠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 영단어 알아볼게요. 두 번째 뉴스 주요 표현입니다. offensive, 공격, 공세라는 뜻이고요. 이거 맞나? invasion, 침공. 아, 아니야. invasion이에요. 잠시만. D 아니야. invasion입니다. 오타냈나봐요. 죄송합니다. invasion, 침공이고요. 그 다음에 hampered, 방해하다 입니다. 아니, 인베가 뭔데? 인베가 뭔데? 아니 뭐야? 나는 침공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 인베라는 단어에 신났어? 뭐야? 무슨 뜻이야? 아, 롤 용어예요? 롤에서 어떤 게 인베예요? 갑자기 싸우는 거? 상대 정글에 들어가느니 정확히 인베이션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게 맞네요. 침공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거 맞습니다. 그게 인베입니다. 아, 인베이드 아니고요. 인베이션. 인베이드? 인베이드도 맞는 것 같긴 하다. 그래. 자, 다음. 아니야, 잘못 켰어. 이거 아니야. 자, 다음. 세 번째 뉴스입니다. 네, 똑같이 전쟁 관련된 뉴스고요. 뉴욕타임즈 기사 들고 왔습니다. How counter protesters at UCLA provoked violence unchecked for hours. UCLA 캘리포니아 대학의 반대 시위대가 몇 시간 동안 확인되지 않은 폭력을 유발했다. 폭력이 유발됐다. 라는 건데요. 해석을 조금 잘못했어요. 무슨 의미냐면은 팔레스타인 전쟁 반대 시위대가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몇 시간 동안 확인되지 않은 폭력을 몇 시간 동안 진행한 폭력을 에라이 모르겠다. 넘어가. 야, 한국어 왜 이렇게 어렵냐? 잠깐만, 여러분, 영어 읽다 보니까 한국어가 생각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대에서 반대 시위대가 몇 시간 동안 확인되지 않는 폭력을 어떻게 유발하였는가에 대한 기사입니다. The New York Times used videos filmed by journalists, witnesses, and protesters to analyze hours of clashes and a delayed police response at a pro-Palestinian encampment on Tuesday. 무슨 의미냐면요. 뉴욕타임즈가 화요일 날 친팔레스타인 진영에서 기자들, 목격자들, 시위자들이 촬영한 비디오 100여 건을 사용하여 몇 시간 동안의 충돌과 경찰의 지연된 대응을 분석했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Tuesday는 목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이고요. 목요일은 Thursday입니다. 예. 지금 사진으로 들고 왔지만 사실 이게 영상인데요. 실제로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일어났던 분쟁을 촬영한 영상이고요. 뉴욕타임즈가 화요일 친팔레스타인 진영에서 기자들, 목격자들, 시위자들이 촬영한 비디오 100여 건을 사용해서 몇 시간 동안의 충돌과 경찰의 지연된 대응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영상에서는 친팔레스타인 진영에서 반대 시위대가 막대기로 학생들을 때리고 화학 스프레이를 사용하여서 불꽃놀이를 무기로 발사하는 등 몇 시간 동안 학생들을 공격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금요일 현재 그 공격과 관련하여서 아직까지 체포가 진행되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건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오후 10시 50분 접전은 한 무리의 반대 시위자들이 친팔레스타인 시위자들을 저지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던 금속 장벽들, 지금 바닥에 널브러진 거 보이시나요? 저 금속 바리게이트, 저것들을 그냥 뜯어내기 시작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몇 시간 전에 UCLA 관계자들이 야영을 불법으로 선언을 했었고요. 폭력 사태가 10시 50분에 시작됐다고 했죠. 발생한 지 2시간 만인 새벽 1시 직전에 시장실 대변인은 UCLA 관계자들이 LA 경찰국에 도움을 요청했고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성명을 올렸습니다. 별도의 법 집행기관인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경찰관들은 오전 1시 45분경 폭동 진압 경찰과 함께 근처에 집결하기 시작했고요. 새벽 2시 50분경에 본격적으로 경찰이 개입하여서 반대 시위대가 흩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대 시스템 총장이 섭정위원회에 보낸 서한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무려 15명이나 다쳤다라고 하네요. 공격이 시작된 다음 날 밤 사법당국은 친팔레스타인 시위자들에게 캠프를 떠나지 않으면 체포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하네요. 목요일 아침 일찍까지 경찰은 캠프를 해체하고 캠프에서 2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체포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또 그거예요. 팔레스타인이랑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또 사람들이 싸운 거예요.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원을 하자 뭐 이런 거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뭔 지원이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미국에서 벌어진 싸움입니다. 자, 다음 주요 단어 알아보겠습니다. Counter protester, 반대 시위자라는 의미인데요. 가자지구 내에서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아마 영자신문을 보시면 이 단어 많이 보실 것 같아요. 특히 미국 신문에서는 요즘에 또 UCLA에서 반대 시위가 아주 격렬하기 때문에 이 단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provoke가 유발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provoked는 유발된, 누군가에 의해서 유발된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님도 미국 신문 보세요? 이거 미국 신문 읽고 있는 건데요? 예? 당연히 읽죠. 이거 미국 신문 읽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 밑에 출처도 적혀 있잖아요. 뉴욕 타임즈라고. NY 타임즈. 해외 신문 읽는 컨텐츠입니다. 아래에 뉴욕 타임스라고. 아, 못 볼 수 있지. 뉴욕라고 정확히 안 적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본토 콘벨트 출신입니다만. 옥수수는 아무래도 미국 출신이긴 해. 오카 젠프님 3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오래 봅시다. 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의 대부분은 미국이라 미국인이십니다. 미국인까지는 아니고요. 이분 매일 아침 일어나면 뉴욕 타임즈와 커피 한 잔에 베이글을 드십니다. 아니고요. 이중국적 아니고요. 지금까지 참 좋은데 배경음이 너무 산뜻해서 뉴스 내용이랑 안 어울려요. 아, 저도 근데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엔비디아 주가를 확인하세요. 이건 어떠세요, 여러분들?
오케이, 이걸로 가겠습니다. 아, 너무 산뜻했던 것 같아. 그치? 자, 좋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뉴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방송 인트로 때 기억나시나요? 뉴스 인트로 때? 여러분들이 여쭤보셨잖아요. 트럼프 이야기입니다. 자, 네 번째 뉴스입니다. 뉴욕타임즈 기사고요. Trump and his one-time confidantee meet again, this time in a courtroom. 인데요. 트럼프와 그의 한때 측근이 이번에는 법정에서 다시 만난다 라는 기사입니다. 호프 힉스가 누구냐면요, 도널드 트럼프의 대변인이셨던 분입니다. 자,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Hope Hicks, once a spokeswoman for Donald J. Trump, broke down in tears on the witness stand as she talked about their time together. 한때 도널드 제이 트럼프의 대변인이었던 호프 힉스는 증인석에서 함께한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라는 것인데요. 아니, 그렇다면 도널드 트럼프는 대체 왜 법정에 나오게 되었으며 그의 대변인이었던 사람이 대체 왜 증인석에 서게 되었는가? 이게 대체 뭐죠? 무슨 일이냐? 이건 말이죠. 도널드 제이 트럼프가 미국 법정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왜 기소가 되었는가? 그는 포르노스타가 연루된 섹스 스캔들을 은폐하기 위해서 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34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면 도널드 트럼프가 여태까지 수많은 포르노스타들과 섹스 스캔들을 벌이고 그것을 돈으로 은폐했고, 그의 이 대변인의 호프 힉스가 증인이 되어줬다, 이런 거예요. 왜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을 증언했냐면은 이런 사건들을 묻을 때 도널드 트럼프는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도널드 트럼프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혹은 그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는 그랬을 것이다, 그는 아내에게 매우 헌신적이었다, 약간 이런 내용들을 대변을 했다고 하네요. 네, 위증자는 아니고요. 정말 적법한 증인으로 불려 나온 사람인데 근데 아무래도 전직 대변인이었다 보니까 그녀에게 대통령 대변인이라는 명성을 남겨준 남자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보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네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기소로 인해서 최대 4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고요. 아주 놀랍게도 맨해튼 지방검찰청이 제기한 이 사건은 미국 대통령에 대한 최초의 형사 기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랑 달라요. 확실히 부자들이 대통령을 하는 곳이라 그런가, 돈으로 입막음을 아주 잘해왔어서 그런가 이게 최초의 형사 기소라고 하네요. 한국은 거의 매일인데 말이죠. 내가 이 기사 보고 제일 놀랐어. 아, 최초야? 뭐? 형사 기소가 최초야?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우리나라 약간 국룰이잖아요? 대통령 끝나면 일단 법정 한번 갔다 가지고 감옥 들어갔다 나오는 게 국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 첫 형사 기소돼서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사건이 어찌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증언석에서는 의외로 트럼프에게 유리한 증언만 나온 것이 아니라 검찰 측에서 증거로 채택할 만한 증언들도 꽤나 많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 재판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아서 이 재판에 관한 내용들은 뭔가 조금 더 사후 내용이 밝혀지면 그때 다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요 표현 알아보겠습니다. confidentee, 이거는 confident의 여성형인데요. 뒤에 e만 빼면
남성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비밀도 털어놓는 절친한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courtroom은 법정입니다. 옥수랑 우리잖아. 그치? 일단 여러분들은 옥수는 나의 confident야 라고 하시면 되고, 제가 여러분들을 표현할 때는 농부는 나의 confident야 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여성형이면 여자한테만 쓰고요, 남성형이면 남자한테만 쓰고요. 근데 보통 남성형을 그냥 여자한테 쓰기도 해요. 근데 뉴스 기사에서는 이런 거 하나하나를 세부적으로 표시하는 게 이름만 가지고 여자인지 남자인지 속단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힉스가 누구야 이랬잖아요. 그래서 confident 이런 식으로 여자인 걸 티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대각관 공보국장입니다. 대변인하고는 약간 달라요. 아, 맞습니다. 그냥 편하게 대변인이라고 말했는데요. 네, 살짝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 뉴욕타임즈 기사에서는 스포크워먼이라고 적혀 있어서 일단 기사만 봤을 때는 대변인이라고만 표현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트럼프 기사 제가 진짜 들고 왔죠? 아니 근데 내가 트럼프 얘기할 거 어떻게 알고 트럼프 물어본 거야? 정치 시사가 아니라 별로라고? 아니 대통령이 깜빡이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별로라고? 얼마나 더 자극적인 걸 들고 와야 되는 거야. 정말. 자, 다음 뉴스입니다. 조금 자극적인 걸 들고 와봤어요. Bodies pickup truck found in Mexican region where American Australian tourists went missing, sources say. 미국인 호주 관광객 실종, 멕시코 지역서 시신 소형 픽업 트럭 발견이라는 기사인데요. Three bodies were found Friday in the Mexican region where an American and two Australians have been missing for several days, multiple sources told CNN. 미국인 1명과 호주인 2명이 며칠 동안 실종된 멕시코 지역에서 금요일 시신 3구가 발견되었다고 여러 소식통이 CNN에 말했습니다. 라는 기사입니다. 자, 지금 사진으로 보이시는 요 트럭이 실제로 발견된 그 트럭 사진이고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불이 타 있어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신 3구가 담긴 불에 탄 흰색 픽업 트럭이 산토 토마스의 한 목장에서 발견됐다고 현지 경찰 소식통이 금요일 CNN에 말했습니다. 해당 트럭은 피해자의 트럭으로 피해자의 인스타그램에서 그의 자차인지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피해자 3인은 친구 사이로 티후아나에서 남쪽으로 약 60마일 떨어진 엔세나다 마을 근처에서 서핑과 캠핑 여행을 갔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멕시코 관리들은 앞서 이 남성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역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차량과 텐트, 휴대전화 등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멕시코 국적자 3명이 조사를 받고 있었지만 용의자인지는 불분명하다라고 하네요. 소식통 중 1명은 시신이 발견된 지역은 접근이 어려운 곳으로 래플링 장비를 이용해 시신을 수습할 계획이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직 3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라는 사실은 접수가 되었습니다만은 이 시신이 실종자 3인과 일치하는 시신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미 국무부 대변인이 CNN에 시신이 발견됐다라는 보도를 알고 있다. 그러나 뭔가 더 이상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논평이 없다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아직 실종되신 분들이 살아있을 수도 있는 거고 저 우연찮게 저 트럭에 다른 사람들의 시신이 실려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뭔가 후속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요. 시신들에 대한 부검이 진행이 되고 신원 확인이 된다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사건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직은 모른다 입니다. 근데 버튜버 아나운서 은근 흔하지 않나요? 채팅창에 버튜버 아나운서라고 해서 쫄았어요. 이상해? 눈치. 자, 다섯 번째 뉴스 주요 표현 찾아보겠습니다. 바디스 여러분들 뭘로 알고 있어요? 신체로 알고 있지 않나요? 몸뚱아리 할 때 그 몸으로 알고 있지 않나요? 사실 뉴스 기사에서는 시체로 더 많이 쓰입니다. 진짜 사람 몸뚱아리가 아니라 죽은 사체로 많이 표현이 되고요. 바디스는. 그리고 픽업 트럭은 소형 오픈 픽업 트럭이라고 하는데 사진에 보이는 요게 소형 픽업 트럭이라고 해요. 근데 사진이 광각으로 찍혔나봐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소형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소형이지? 차의 세계는 진짜 알타가서 모르겠다. 소형 맞아? 모르겠고요. 예, 미국 기준 소형입니까? 그럼 뭐 그럴 수 있지. 뭐 잘못 눌렀다. 그리고 region 지역, 지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멕시칸 region 이런 거는 멕시코 지역, 멕시코 지방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충격적인 뉴스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뉴스입니다. She's pure evil. Nurse gets life in prison after admitting she intentionally gave patients excess insulin. Prosecutors say. 그녀는 완전한 악마다. 펜실베니아 간호사가 의도적으로 환자에게 과도한 인슐린을 투여했다고 인정한 후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맞아요. 최근에 좀 많이 논란이 됐던 이야기인데요. 뉴스인데요. A former nurse who killed at least 3 patients and tried to kill more than a dozen more at nursing facilities across Pennsylvania has been sentenced to life in prison, the state's attorney general said. 펜실베니아 전역의 요양시설에서 최소 3명의 환자를 살해하고 12명 이상을 살해하려고 했던 전직 간호사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주 법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저 주황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펜실베니아 간호사 프리시디인데요. 그녀는 2020년에서 2023년 사이에 알레저니, 암스트롱, 보틀러 및 웨스트모랜드 카운티의 5개 요양시설에서 43세에서 104세 사이의 환자 19명에게 살해할 의도로 해를 끼쳤다라는 사실을 시인을 했습니다. 그녀는 환자들에게 과도한 양의 인슐린을 투여한 것이 밝혀져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요. 펜실베니아주 법무장관실은 헤더 프레스티가 1급 살인 3건과 살인 미수 19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히며 버틀러 카운티 판사는 유죄 협정의 일환으로 프레스티에게 3건의 살인죄에 대해 살인 미수 19건에 대해 380년에서 760년 연속 투옥이라며 3건의 연속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특별사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석방 자격조차도 존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냥 평생 감옥에서 썩어 죽으실 예정입니다. 아주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람에게 밥을 줘야 하나? 라는 폭력적인 생각을 합니다. 가자지구 재건대도 못 나오시네. 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종전되고 가자지구가 뚝딱뚝딱 재건된다고 해도 993년인데 993년 이후에도 이분은 이제 연속 투옥될 예정이시기 때문에 380 플러스 760이라서 예,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6번째 뉴스의 주요 표현 알아볼게요. pure. 이거 pure이라는 단어에 여기 채팅창에서도 순수한 순백의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요. 사실 여기서 사용된 pure는 순수한 순백의가 아니고요. 완전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의역하자면 she's pure evil 이런 거는 그녀는 완전히 악마야 혹은 그녀는 악마 그 자체야. 약간 이런 식으로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악마 그 자체다. 악마의 화신이다.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admitting이라는 것은 인정했다, 시인했다 라는 의미고요.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했을 때 표현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요, intentionally, 고의로 라는 의미고요. 뭔가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excess, 지나침, 과도, 과잉, 초과량, 초과액 이런 의미고요. 인슐린을 초과액 투여했다 라고 했을 때 excess insulin이라고 쓰였습니다. 그리고 prosecutor은 검찰관입니다. 이거 듣고 있으니까 혹시 똑똑해 보여서 기분이 이상해. 내가 똑똑한 게 뭐 어때서? 내가 똑똑한 건 내가 똑똑한 거지. 왜 내가 똑똑한데 네 기분이 이상한데? 내가 똑똑한데 왜 네 기분이 이상하세요? 내가 똑똑한데 왜 네 기분이 이상하세요? 이상해. 어이가 없고요. 절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7번째 소식입니다. 7번째 소식은 지금부터는 이제 영국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BBC입니다. CNN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오타입니다. 방금 출처 잘못 적혀 있어서 눈 크게 뜬 거였어요. I'm sorry. 그럴 수 있지 근데. 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3 arrested and charged over Sikh activists killing in Canada. 캐나다 시크교 활동가 살해 혐의로 3명 체포 및 기소라는 뉴스인데요. 참고 사진 보시겠습니다. 기소된 3명의 사진이고요. 3 Indian nationals have been arrested and charged over the killing of Sikh separatist leader in Canada, which sparked a major diplomatic row between the two countries. 캐나다에서 시크교 분리주의 지도자를 살해한 혐의로 인도인 3명이 체포돼 기소됐으며 이로 인해 양국 사이에 심각한 외교 갈등이 촉발되었습니다. 라고 하네요. 네. 캐나다? 공파리파! 그렇네요. 0828님이 생각나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시크교는 무슨 교인가요? 지금 그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3명이 체포된 이유가 시크교 분리주의 지도자를 살해한 혐의잖아요. 근데 그 지도자 이름이 니자르인데 그가 창설한 시크교가 무엇이냐? 니자르는 인도 펀자브 지역의 독립적인 시크교도의 고향을 만드는 칼리스탄을 위해 공개적으로 캠페인을 벌인 시크교도 분리주의 지도자였습니다.
1970년대 시크 교도들은 인도에서 분리주의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반란은 다음 10년 동안 진압되기 전에 수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이후로 대부분 시크 교도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 제한되었습니다. 라고 하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크교가 많은 국가에서 약간 사이비 취급을 당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맞아요. 인도에서 독립하고 싶어 했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도가 이 시크교도 수장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과거에 니자르를 무장 분리주의 단체를 이끄는 테러리스트라고 묘사를 했는데요. 근데 이러한 묘사에 니자르의 지지자들은 반박하면서 행동주의 때문에 과거에 협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어 그의 측근들은 그가 사망하기 전 캐나다 정보국으로부터 그가 히트리스트에 올라 있고 그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살해된 지 3개월 후에 하원에 출석한 캐나다 트리도 총리가 캐나다가 인도 국가와 잠재적으로 살인에 연관짓는 믿을 수 있는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혐의가 칼리스타니 테러리스트와 극단주의자들에게 캐나다가 은신처를 제공했다라고 비난한 인도 관리들에 의해 강력하게 부인되었고요. 두 나라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서 델리는 인도에 파견된 사절의 수를 줄이라고 오타와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3명은 힌두교인이냐고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이 세 분들은 말이죠. 카람 브라르 22세, 카말 브리트 싱 22세, 카말 프리트 싱 28세인데요. 세 사람 모두 체포된 엘버타주 에드먼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법원 기록에 따르면 살인 공모뿐만 아니라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고 모두 3에서 5년 전부터 캐나다에 있었다고 경찰이 밝혔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3명이 인도 정부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인지 경찰들이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만약에 실제로 인도 정부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캐나다와 인도 사이에서 정말 관계가 악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일단 아직은 모릅니다. 우연찮게도 캐나다에 살고 있는 인도인 3명이 니자르라는 시크교 활동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냐. 인도랑 캐나다가 이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표현 알아보겠습니다. charge, 기소, 고발이라는 뜻이고요. separatist, 분리주의라는 뜻이고요. diplomatic, 외교적인이고요. row, 갈등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diplomatic row라고 했는데요. 이게 외교적인 갈등이라는 의미예요. 좋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뉴스 얘기하니까 뭔가 유익하기는 한데 뇌가 약간 살살 녹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너무 약간 지루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재밌는 사진도 들고 왔습니다. 인도에 탄압된 시크 교도들이 캐나다에 이주하면서 시크 맞아요. 캐나다에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로 시크 교도는 현재 확실한 수치만 3천만 명 정도입니다. 3천만 명은 진짜 많다. 야, 인도인들이 그 중국인들 인구수 이제 제쳤다고 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인구수가 많은 나라가 중국이 아니라 이제 인도라며. 그래서 그런가? 아니 무슨 이주한 사람들만 3천만 명이야? 미쳤네. 레전드. 숨어있는 사람들까지만 1억 2천만 명? 와, 대박이다. 그러면 저희 분위기를 살짝 바꿔서 사이비 정도로 생각하지만 무굴 제국 시대부터 있던 종교입니다. 아, 되게 옛날부터 있었던 종교구나. 근데 중동, 인도 이런 지역들은 특히나 뭔가 종교가 너무 많아가지고 국교가 아니더라도 종교들이 너무 많아서 전부 다 분석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자, 그러면
분위기를 바꿔서 노래를 조금 산뜻한 걸로. 산뜻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와우! Why North Korea's latest propaganda bop is a huge TikTok hit. 여덟 번째 소식입니다. BBC 소식인데 여전히 CNN이라고 적혀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글자 수가 같아서 착각했나봐요. 자, 무슨 신문이냐? 북한의 최신 선전팝이 틱톡에서 큰 인기를 얻은 이유인데요. 아니 옥수님, 북한이라뇨?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When North Korean dictator Kim Jong-un released his latest song 2 weeks ago, surely he couldn't have foreseen it becoming a hit on TikTok. But the propaganda tune has gone viral online with Gen Z users bopping around to the synthy electro pop. 젠지가 Z세대예요. 자, 해석해드리겠습니다. 북한 독재자 김정은이 2주 전 최신곡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틱톡에서 히트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선전곡은 Z세대 사용자들이 신시 일렉트로팝에 맞춰 춤을 추는 게 온라인에서 입소문이 타면서 아주 핫해졌다고 해요. 그 노래 지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음소거가 돼 있네. 이거 실제 뮤직비디오입니다. 제목은 Friendly Father. 다정한 아버지? 친절한 아버지? 그런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노래가 틱톡에서 히트를 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노래가 틱톡 핫곡이란 이겁니다. 뉴젠스, 아이브, 르세라핌 다 됐고, 난 요즘에 김정은의 친절한 어버이 듣는다 이겁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야, 여기까지 듣고 여기까지 듣고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뉴스 왜 들고 왔는지 이해 가시죠?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뉴스 보고. 머지 돼지를 찬양하는 노래도 하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몰랐잖아? 근데 이거 주기적으로 낸대. 다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갈. 철컹철컹 할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진짜 주기적으로 낸대요, 북한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을 철저히 섬멸하겠다고 맹세하고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남자를 칭찬하는 한국어 가사를 의식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네요. 위대한 지도자 김정은을 노래합시다. 우리의 다정한 아버지 김정은을 자랑합시다. 라는 가사의 노래인데도 말이죠. 틱톡 유저들은 노래들을 다음과 같이 호평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그녀의 새 앨범을 떨어뜨린 직후에 물 밖으로 날려버릴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어. 잠깐! 이 슬랩! 이 노래는 그래미가 필요해! 가장 눈길을 끄는 방법으로 너무 디스토피아적이야. 이렇게 틱톡 유저들이 평가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러니 틱톡을 미국이 중국인에게서 매각하라고 명령했지. 그니까.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노래가 밝은 분위기와 대비되는 불길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의 노래들을 분석하면서 노래는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전보로 전하기 위해 사용되며 정치의 중요한 순간과 중요한 발전을 알리는 데 사용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내는 노래는 즉 북한의 신문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방금 노래 들으면서 웃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사들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요. 위대한 지도자 김정은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실 위대한 지도자라는 단어가 김정은이 아니라 김일성에게만 사용되던 표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대 아버지 할아버지의 영향력을 지우고 자신이 진짜 온전한 지도자로 굳건하게 세워지겠다. 약간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했다고 하네요. 이제 진짜 자신이 넘버 원이다. 그런 거죠. 안 웃었습니다. 근데 북한이 낸 이 노래가 통통 튀고 밝은 템포고 또 위험할 정도로 귀에 상당히 쏙쏙 박히는 그런 노래라고 하네요. 그래서 실제로 서양에서 히트치는 팝곡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많은 미국 사용자들에게 공산주의 노래가 중국 소유의 앱에서 입소문이 난 반면에 미국 의원들은 노래를 금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그냥 BBC 뉴스 기사를 들고 왔을 뿐이에요. 오해요. BBC 뉴스 기사예요. 이거 진짜 영국 뉴스야. 오해야. 오해요. 이어서 이 옥수수는 트위치 시절부터 노스코리아콘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스트리머다. 이어서 말씀해드리자면 자 DPRK 이거는 북한인데요. 북한이 풀네임으로 쓰면 너무 길어요.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데요. 그래서 너무 길어가지고 보통 이렇게 줄여 부른답니다. CNN의 뜻은 코리안 노스의 줄임말인가요? 자 그리고 프로파간다는 선전이고요. 밥은 정말 좋은 노래라는 의미도 있는데 디스코 춤을 추다 라는 의미도 있대요. 신문에선 두 가지 의미 전부 다 쓰였습니다. 죄송해요. 리퍼블릭은 공산주의 국가가 자주 붙이는 국명이다. 맞아요. 좋습니다. 다시 진지한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번째 소식입니다. 브라질 37 killed and dozens missing in worst floods in 80 years. 아닙니다. 브라질 80년 만에 최악의 홍수로 37명 사망, 수십 명 실종이라는 타이틀인데요. 세부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가디언지 기사고요. 자, 홍수 사진입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집들이 물에 잠겨가지고 이제 뭐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뭐 거의 바다야. More than 23,000 people forced to leave homes after heavy rains in southern Rio Grande do Sul prompt record-breaking floods. 남부 리오 그란데도 술에 폭우가 내려 기록적인 홍수가 발생하자 23,000여 명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라네요. 세부적인 홍수 상황을 알아보자면 모두 75명의 사망자를 낸 7월, 9월, 11월의 홍수에 이어서 1년 만에 네 번째 환경 악재였다고 하네요. 브라질 지질국에 따르면 주 전역의 홍수는 1941년 역사적인 대홍수 때의 홍수를 능가했습니다. 기록을 새로 썼다 이거예요. 새로 썼어. 일부 도시에서는 거의 150년 전 기록이 시작된 이래로 수위가 가장 높았다고 기상청이 말했다고 하네요. 지난 목요일 벤투 곤칼베스와 코티포라 사이에 있는 수력 발전소의 댐이 부분적으로 붕괴되었고 라헤도와 에스트렐라 등 타콰리 강 계곡의 도시 전체가 물에 완전히 휩쓸렸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요. 주도 포르토 알레그레에서 50마일 80km 떨어진 펠리즈 마을에서는 엄청나게 불어난 강물이 이웃 도시 린하노바와 연결된 다리를 휩쓸고 갔습니다. 운영자들은 주 전역에서 전기, 통신 및 수도 공급이 중단되었다고 보고했는데요. 민방위대에 따르면 23,000명 이상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남미 전역의 날씨는 적도 태평양 지역의 지표수를 따뜻하게 하는 주기적이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기후 현상인 엘니뇨의 영향을 받는데요. 브라질에서 엘니뇨는 역사적으로 북부에서는 가뭄을 일으켰고 남부에서는 강한 강우를 일으켰습니다. 올해 엘니뇨의 영향은 지구온난화 때문인지 특히 극적이었는데요. 아마존에서 역사적인 가뭄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브라질에서는 이런 대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한 거고요. 과학자들은 인간이 일으킨 기후변화 때문에 극한 날씨가 더 자주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주요 표현 알아보겠습니다. 너든 10여 명이고요. flood 홍수입니다. 진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자연재해가 조금 더 많아지는 느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가나도 막 홍수 났다고 하고 비가 그냥 조금 오고 많은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엘니뇨 때문에 제 방음 부스가 더운 건 아니고요. 방음 부스는 갇혀있는 곳이라서 더운 거예요. 공기가 안 통해서. 네, 감사하고요. 맞아, 이번 연도가 진짜 전년도보다 더 빨리 더워진 물이지 느낌이지. 방송 중에 물 마셔도 되냐고요? 안 보이잖아. 안 보이잖아. 내가 물 마시고 있는지 니들이 어떻게 알아? 나 손도 안 움직이주라.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그냥 하품했다고 뻥칠 건데. 물 안 마셨는데. 아무것도 못 보죠? 하품보 하는 게 더 문제라고?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품보다 낫지. 하품보단 낫잖아. 아니 그렇니? 아우 옥쌤 꿀밤 말이 없네. 하던가 못하죠 못 때리죠. 때리고 싶어도 못 때리죠. 어쩔 TV 저쩔 TV. 잠시만요, 여러분. 마지막 뉴스가 농부를 놀리던 옥슈가 동공연 축하회를 당했습니다가 되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계시죠. 무서워요. 영도 화면 안 나. 뭐야? 이 소리가? 그럼 뭐 칼로 찌르는 소리 나는데? 개 무서운데? 뭐? 옥슈가 죽었다고? 10번째 소식입니다. 가디언지 A 뉴스인데요. Bomb attacks in Congo kill at least 12 people, including children. 콩고에서 폭탄 공격으로 인해 어린이 포함 최소 12명이 사망했다. 라는 기사인데요. 사진이 이상해요. 제 사진이 어디 갔죠? 야, 영도 때문에 설정 만졌더니 이거 갑자기 리셋됐어. 저 정도 폭탄 테러면 혹시 비행기를 갖다 박았나요? 자, 이 사진은 폭탄 테러로 인한 피난처에 몰린 사람들 사진이에요. 저 뒤에 보이는 흰색 천막 같은 거 보이시죠? 저게 이제 그 피난처들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고요. The UN says two camps of
Displaced people were hit near the city of Goma, where thousands are seeking refuge from fighting in surrounding areas. 유엔은 수천 명이 주변 지역에서 전투를 피해 피난처를 찾고 있는 고마시 인근에서 실향민 수용소 2곳이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23으로 알려진 반군 단체의 2년 동안의 공세가 최근 몇 달 동안 동부 고마시로 더 가까이 이동하면서 수천 명이 주변 지역으로부터 도시로 피난처를 찾고 있습니다. 유엔 대변인 장 조나스 야오비 토사는 이번 공격으로 최소 12명이 숨지고 20명 이상이 다쳤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콩고군 대변인 은지케 카이코 중령은 성명을 통해 이번 폭탄 테러를 이웃 르완다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M23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M23 반군은 트위터, 지금은 X에 올린 성명에서 이번 공격에 어떤 역할도 부인하고 대신 콩고군을 비난했는데요. 이번 폭탄 테러 이후 유럽을 순방 중이던 펠릭스 치세케디 콩고 대통령은 황급히 귀국을 했습니다. 유엔 전문가들은 미국 국무부와 함께 르완다가 반군을 지원하고 있다며 비난했는데요. 이번 주 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파리에서 열린 치세케디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르완다의 M23 그룹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폭탄 테러는 M23 그룹이 이번 주 전략적 광산 마을인 루바야를 점령한 데 따른 것인데요. 이 마을에는 스마트폰 생산의 핵심 요소인 콜탄에서 추출한 탄탈륨 매장량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폭탄 테러를 강력히 비난했고요. 성명을 통해 이번 공격이 르완다 국방군과 M23 반군이 보유한 진지에서 발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내전 중이 맞습니다. 콩고 동부에서 수십 년 동안 계속되어지고 있는 분쟁인데요. 내전이라고 보기 살짝 애매한 게 이게 뭔가 두 개의 단체가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100개 이상의 무장 단체들이 이 지역에서 싸우고 그러니까 지켜야 된다! 갓 뺏어야 된다! 이걸로 싸우는 게 아니라요. 100개 이상의 단체들이 그냥 여기서 그냥 냅다 난투를 펼치고 있어요. 왜 난투를 펼치고 있냐? 이곳이 아주 귀중한 광물이 있는 광산의 토지와 통제의 아주 주 거점이거든요. 뭔가 통상적인 내전과 다르다는 점을 설명해 드리고 싶었고요. 일부는 지역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요. 이 100개의 단체들이 모두 다 본인들의 이득만을 위해 싸우고 있는 건 아니고요. 많은 단체들이 대량 학살, 강간 및 기타 인권 침해를 자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폭력 사태로 인해서 약 7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요. 많은 사람들의 원조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방치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열 번째 소식의 주요 표현 알아보겠습니다. Refug! 피난처입니다. 저 뒤에 보이는 흰색 천막들 Refug! 라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약간 얼렁뚱땅한 뉴스입니다. 요즘에 기술들이 진짜 많이 발전하고 있죠. 기술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하면서 요즘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게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면서 여러분들이 봤던 기술 발전 중에 제일 충격적인 게 뭐였어요? AI! 어떻게 이렇게 바로 내가 원하는 답변이 나올 수가 있지? 말이 안 되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소개해드릴 소식은 11번째 소식입니다. 가디언즈 기사고요. Ukraine unveils AI generated for Wagner Ministry spokesperson. 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크라이나 AI가 생성한 외무부 대변인 공개입니다. 아니 그게 뭔 소리니? 뭐냐면요. Victoria, she is modeled on Rosalie Nombre, a singer and former contestant on Ukraine's versions of the reality show The Bachelor.
빅토리아 씨는 가수이자 우크라이나 버전의 리얼리티 쇼인 더 마첼로에 참가자였던 로잘리 넘브레를 모델로 삼은 AI 생성 모델입니다. 아, 이게 무슨 뜻이냐? 우크라이나가 수요일 외교부를 대표하여서 공식 성명을 발표할 빅토리아라는 AI 생성 대변인을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역사상 처음으로 디지털 대변인을 사용하여 성명서를 읽을 것이며 이 성명서는 여전히 인간이 작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소식을 전달해주기만 한다는 거예요. 대본은 여전히 사람이 쓰고 이 대본을 읽어주는 게 AI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진에 존재하는 거는 모티브가 된 사람은 존재하지만 그냥 AI입니다. 어두운 색 정장을 입은 대변인은 SNS에서 올린 발표에서 자신을 디지털 인물 빅토리아 씨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모습은 그녀의 손으로 손짓을 하면서 말을 하면서 머리도 움직이고 그랬다고 하네요. 드미트로 쿨라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AI가 만들어낸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시각적인 부분일 뿐이라며 새 대변인은 세계 어느 외교 서비스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술적 도약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녀를 만든 주된 이유는 외교관들의 시간과 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슈엘 크리에이터들은 게임 체인저스라고 불리는 팀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가상현실 콘텐츠도 만든 팀입니다. 대변인의 이름은 승리라는 단어와 인공지능에 대한 우크라이나 문구인 스트로지는 텔트를 기반으로 합니다. 우크라이나라서 못 읽겠어요. 스타스니 인텔. 난생 처음 보는 영어 조합입니다. 그래서 주요 영어 표현 알아보겠습니다. Unveils 발표하다. Foreign Ministry 외교부. Foreign 외교 Ministry 부. Spokesperson 대변인. 그렇습니다. 자, 노래로서 뭔가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들리십니까? 노래가 어떤 느낌이죠? 뭐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조금 더 대놓고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내 방송에 축구 보는 사람들 없구나. 해외 축구 중계 시에 사용되는 부금들 틀어드렸는데 내 방송에 축구 보는 사람들이 없구나. 해외 축구 부금을 다들 모르네? 아무도 모르네? 좋습니다. 스포티비 부금이었는데 방금 전에 든 게? 자, 마지막 12번째 기사입니다. 메트로지 기사고요. UFA 라고 읽는 거 맞나요? 단체 이름 못 읽겠어. UEFA confirms major change for Euro 2024 that hands boost to Gareth
Southgate and England 인데요. UEFA라고 있는구나. UEFA가 유로 2024년에 주요 변경 사안을 확인했습니다. 가레스 사우스게이트와 잉글랜드의 승격이 일어났다라고 하네요. UEFA has confirmed squad sizes for this summer's European Championship in Germany have been increased from 23 to 26. UEFA는 이번 여름 독일에서 열리는 유럽 챔피언십의 선수단 규모가 23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났음을 확인했습니다. 금요일에 발표된 성명은 유럽 축구 연맹 UEFA 집행위원회가 올 여름 독일에서 개최되는 유럽 선수권 대회 2024에 참가하는 팀들의 최대 선수단 규모를 당초 23명에서 26명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이번 인상은 참여하는 국가 연합에 대한 의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요. 경기 규정에 따라 팀들은 6월 7일까지 최소 23명, 최대 26명의 선수가 포함된 명단을 UEFA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 소식은 올 여름 대회를 앞두고 3 라이온스의 보수가 많은 산발 두통에 직면한 가운데 가레스 사우스게이트와 잉글랜드의 반가운 소식이라고 하네요. 사우스게이트는 이 소식이 발표되기 이전에 확장된 스쿼드를 요구한 관계자 중 하나였고요. 피파는 지난 겨울 카타르 월드컵을 위해 26명으로 구성된 선수단을 유지했었는데 이거는 전통적인 클럽 시즌 중반에 열렸기 때문이었다고 해요. UEFA는 전통적인 23인 스쿼드 규칙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지만 이번 변경으로 인해서 6월 14일에 시작되는 대회에 참가하는 감독들이 인원수를 맞추는 압박이 완화될 것 같다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주요 단어 알아보겠습니다. 핸드 건네주다 부스 승격. 자, 오늘의 주요 단어도 다 알아봤고 오늘의 뉴스도 전부 다 읽었고 그렇다면 끝인가? 아니? UEFA 대문자 아닌 거 꼴봤네요. 저도 UEFA 대문자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원문에서 UEFA 대문자로 안 썼더라고요? 뭐 그런 이유가 있겠지. 실제로 원문에서 UEFA 대문자로 안 써져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원문 기사 링크를 드릴 테니 한번 읽어보실? 어? 왜 자꾸 입력 한도가 초과된다고 하지? 왜 안 뜨지? 이건 나중에 카페에다가 공유해 드릴게요. 아니다. 영상 댓글에다가 남겨둘게요. 자. 해외 소식 하면 빠질 수 없지. 반갑다. 하하. 나 트위치. 소식을 전하러 왔다. 트위치 뉴스입니다. 트위치에서 온 따끈따끈한 메일인데요. 옥슈, your agreement with Twitch Interactive Inc. for monetization of your Twitch channels will terminate on June 4th, 2024 KST. As a result of Twitch's business shutdown in Korea, please contact us via if you have any question. We appreciate your effort in building communities on Twitch and wish you continued success in the future. Best Twitch. 밑에 해석도 친절하게 달아놨네요. 기화와 트위치가 체결한 트위치 채널 수익 창출과 관련된 계약서는 트위치의 한국 철수로 인하여 2024년 6월 4일부로 종료됩니다.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실 경우 연락 주시고요. 그동안 트위치에서 커뮤니티를 구축하신 노고에 감사드리며 귀화의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라고 트위치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요. 전 이제 돌아갈 집이 정말로 없어졌어요. 정들었던 고향은 빠이빠이다 이거예요. 정말 안녕이에요. 자, 그런데 뭐? 이게 끝이 아니라고? 트위치 소식이? 우하하!
너네 없애고 우리는 약관 변경한다. 6월 3일 이후로 약관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6월 4일에 트위치 코리아가 완전히 철수된다고 하였죠. 트위치 수익 창출 스트리머 계약서의 섹션에 명시된 대로 2024년 6월 3일부터 MSA 중 2개의 섹션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업데이트 요약을 보자면요. 트위치 서비스에 프로그램된 사용자의 콘텐츠의 총괄 프로듀서는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제공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업데이트됐다고 하고요. 또 3.2 섹션에서 채널 정기 구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1월에 프라임 게이밍 정기 구독 금액 지급 등 여러 스트리머 금액 지급의 프로그램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 정기 구독료가 정기 구독자의 국가에 따라 고정 금액으로 전환된다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처음이고 더욱더 훨훨 날아올라갈 트위치의 미래를 아주 많이 응원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밴댕님 소갈딱지이기 때문에 응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뉴스